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학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 이 코너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이은주의 초콜릿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코너 이름이 왜 초콜릿이냐고요? 기분이 우울하거나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초콜릿을 먹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아지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은주의 초콜릿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울하거나 슬펐거나 또는 다양한 이 정신과적인 질환을 통해서 좀 괴로운 분들이 계셨다면 그 부분들을 해결해주고 도와드리는 차원으로 기획된 코너입니다. 이 코너를 만들게 된 계기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구성 심리상담센터를 이제 창업하게 된 지가 이제 7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내담자분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아픈 분들이 정말 많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여건이 안 되거나 사회적인 또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저를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정신건강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주의 초콜릿 첫 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양극성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언제부턴가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기분이 지나치게 들떠서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도 엄청 많이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너무나 우울하고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흐를 정도로 슬픕니다. 처음에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그런가 생각도 해봤지만 지금은 감정 기복의 주기가 너무 자주 찾아옵니다. 이런 감정 기복 때문에 성적도 떨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우울감이 한동안 나타나다가 그게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주는 어떤 과도하게 고양된 기분이 나타나는 게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근데 이게 잦은 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가을, 겨울, 봄에는 우울 모드가 지속되다가 또 여름에는 조증이 나타나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우울감이 나타날 때도 그렇고 조증이 나타날 때도 그렇고 일반적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인해서 그 내담자나 환자분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타인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타인들도 좀 이상하다라고 지각을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반복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양극성 장애라고 합니다. 양극성 장애에 대한 영상은 이은주의 심리학 놀자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한 번씩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양극성 장애를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성 장애와 조울증의 차이점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받긴 하는데요. 실제로 양극성 장애와 조울증은 같은 말입니다. 다만 양극성 장애, 바이폴라라고 하는 양극성 장애는 의료적이고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많이 쓰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양극성 장애가 심해지면 조현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인데요. 양극성 장애가 심해지면 조현병으로 진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과적인 장애는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즉 경계가 모호하고 한 가지의 질병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공존병리와 조금 더 심각해지는 정신질환으로 속하게 됩니다. 특히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 이 질환의 반복과 질환의 지속성이 오랫동안 되어지면은 사고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그 인지 기능 저하가 오게 되고요. 인지 기능 저하가 오게 되면 결국 사고 장애, 그러니까 사고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망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언어도 와해가 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현병으로 전이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양극성 장애도 이제 유전이 되나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면, 양극성 장애도 유전적인 경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가족력, 즉 유전적인 소인이 있습니다. 즉 그 취약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취약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유전적인 소인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 취약성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그러니까 나에 있는 내 유전자에서 취약한 거잖아요. 이 취약성은 결국은 습관적으로 취약해진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습관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까지 개선을 시키게 되면 그 취약성을 강점으로 바꿀 수 충분히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에 도움이 되는 이제 식습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먹는 것, 이게 태도,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양극성 장애의 치료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의 치료에 도움되는 식습관은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소식을 하는 거고요.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가공이 덜 된 거친 음식이 좀 바람직합니다. 현미밥이라든지 찹쌀밥이라든지 이제 보리밥이라든지. 그리고 소식이 좋고요. 단백질을 지방 둘 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더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동물성 단백질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건 아주 소량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류라든지 이제 비타민, 야채, 채소류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해드리는데, 결국은 골고루 드시는 것을 이제 권장은 하지만 여기서 자연식, 천연식 이런 부분들 좀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소식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적게 먹는 것, 그 다음에 정량을 정시에 먹는 것, 8시에 아침, 그 다음에 1시에 점심, 6시에 저녁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패턴이 규칙적인 게 바람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의 주변인들이 취해야 하는 올바른 행동. 양극성 장애, 즉 장애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갖고 있는 장애인분들한테 우리가 배려를 하잖아요. 그죠? 배려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한테도 그런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해를 해주는 게 좀 필요로 하고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필요합니다. 그들에 대한 기준점을 높이지 마시고요. 기준점은 낮게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성장하는 것을 정말로 원하신다면 따뜻한 시선으로 그분과 1대1로 있을 때 그분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따뜻하게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응원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사연자분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연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래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보내주시면 또 이은주 초콜릿 시간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